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에서는 아까 오전에 제가 1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해피 약국 황조엔 약사 모시고 나에게 맞는 건강 보조제, 영양제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해피 약국 황조엔 약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수줍어하시는데 본인 소개 멋들어지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해피약국의 황조엔 약사입니다. 해피약국은 갤러리아 마트 몰 단지에 위치했고요. 네. 마트 아니에요. 많은 네네. 분들이 마트 안으로 가시는데 마트 이제 옆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네. 지금 오픈한 지 한 2주 조금 넘었고요. 저희 이제 약국은 당신께 건강을 선물해드립니다라는 모토로 이제 약국 방문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디가 불편하시거나 아프셔서 오시는데 네. 좀 더 저희 약국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좀 그런 힘든 마음을 조금 덜어드리고 또 건강을 저희가 선물해드리자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제 해피약국이라고 지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모토가? 네네. 아니, 그리고 우리 그 약사님 딱 보는 순간에 밝으셔서 다들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좀, 근심 걱정 이렇게 내려놓고, 믿고 좀 약을 잘 조제받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좀 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뭐 이렇게 간략하게 오늘 주제가 나에게 맞는 건강 보조제라고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오늘 다뤄볼 주제가 무엇인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은 이제 영어로는 over the counter OTC라고 하는데요. 네. 처방전 약이 아닌 영양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약국이나 슈퍼마켓 그리고 또 저희가 좋아하는 이제 커스코 같은 데만 가도 영양제가 우리 약사님이 좋아하시는군요. 네, 좋아요. 거기 이제 가면 이제 어마하게 많은 건강 보조제들도 뭐 네. 영양제들 또 그때 유행 타는 이제 영양제들이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꼭 다 먹어야 될 것만 갖고 저거 어떻게 먹는지 잘 이제 그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제 어떤 건강하신 분들부터 이제 평소에 드시는 이제 처방약이 있으신 분들까지 기저질환이 네, 있으신 그럼요. 분들요? 이제 어떤 게 나한테 필요한지를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뭐 영양제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뭐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이런 거 다 생각하다 보면 한 몇십 가지는 한 번에 먹어야 될, 밥도 못 먹고 약만 먹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맞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꼭 나한테 필요한지 좀 그런 팁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여기 보니까 벌써 뭐 이렇게 조엔 화이팅 멋있다. 약사님 그죠? 예쁘세요. 저에겐 절대 들어볼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막 올라오면서 지인인 것 같은데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셨죠? 네, 오늘 첫 출연이시라 조금 긴장되시기도 하겠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는 거니까 여러 가지 좀 팁들을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드려볼게요. 네. 요즘 이제 100세 시대 하잖아요. 이게 진짜 현실인 것 같아요. 웬만하면 7, 80대 어르신들도 뭐 50대로 보이시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맞아요. 그런 어르신들이 이제 100세 시대를 좀 더 건강하게 준비하실 수 있는 필요한 영양제가 혹시 있을까? 이제는 젊을 때뿐만이 아니라 노년에 가서도 좀 꾸준히 먹어줄 수 있는 영양제 이런 게 어떤 게 있는지 좀 알고 싶어요. 네, 이제 뭐 오늘 이제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나이에 따라서 또 식습관에 따라서 그리고 드시는 이제 처방약에 따라서 필요한 영양제가 네. 따로 있는데요. 우선 처방전 약을 드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네. 모든 약에는 이제 다 알다시피 부작용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네. 또 이 많은 약들이 내 몸에서 필요한 영양소를 이제 빼가기도 해요. 당연히 근데 이제 그 부작용이 많이 미미하거나 네. 이제 내가 약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훨씬 높으니까 음. 이제 손익 계산을 하고 이제 약을 복용하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이제 부작용도 좀 줄이고 복용하고 계시는 약이 있으시면 어떤 영양소를 드셔야 하는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네. 사실은 이렇게 선뜻 어떤 영양제를 손에 잡지 못하시는 게 여러 가지 내가 기저질환으로 인해서 들고 계시는 약들이 많다 보니까 주춤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어떤 영양제가 필요하죠? 네, 이제 콜레스테롤 약은 대개 이제 미국에서 스타틴 계열을 쓰는데요. 네. 브랜드 네임으로는 뭐 크레스토, 리피토, 조코가 있고요. 이제 이게 뭐 제네릭 네임으로 좀 많이 나가서 제네릭 네. 네임으로는 로스바스타틴,
아톨바스타틴 그리고 심바스타틴, 그러니까 스타틴이라는 이름이 붙는 약을 드시는 분들이시라면은 네. 이제 이 방송을 잘 들어주셨으면은 귀쫑굿. 네. 이제 이 약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 중에 하나인데요. 네.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이제 심혈관 질병을 막는 걸로 유명한 약이고 되게 좋은 논문 결과가 많아요. 아, 그래서 이제 스타틴은 장점이 너무 많고 가격도 요즘 이제 제네릭이 나와서 많이 싸서 네. 의사분들이 많이 처방하시는데 이제 모든 환자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저도 이제 아시는 분들 뭐 저희 엄마 여기 안 들으시니까 얘기를 하니 저희 엄마도 이제 의사가 먹으라는데 막 안 먹고 자꾸 먹으라는 약에 반만 먹고 막 이러시는데 이제 이 스타틴은 네. 너무 웃겨. 네. 이 네. 스타틴이라는 약은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제 간에서 이제 HMG-CoA라는 효소를 억제함으로써 이제 네.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건데 이 이 효소를 막게 되면 이제 콜레스테롤도 낮아지지만 이게 코큐텐이라고 하죠. 저희는 이제 네. 코큐텐 합성도 막아요. 그래서 이 코큐텐은 이제 제 체내에서 에너지 생성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인 동시에 이제 정말 파워풀한 항산화제예요. 아, 진짜요? 네, 이거는 또 제일 유명한 걸로 이제 심장에 되게 좋은 걸로도 많이 유명한데, 네네. 그러니까 이런 혈관 건강을 이제 악화시키는 혈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효능도 있는데 이렇게 약을 드심으로써 이런 이제 코큐텐의 좋은 것도 같이 억제를 시키는군요. 없어지니까 네, 이런 이제 결핍이 오기가 쉬워요. 아, 만약에 이 코큐텐이 결핍되면 어떤 증상들이 있는 건가요? 다리에 뭐 쥐가 난다거나, 네, 이제 팔다리에 왜 이렇게 막 저릿저릿한 느낌 네네. 나거나, 그리고 또 뭐 혈당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또 숨이 차고 피곤할 수도 있고, 우울증, 기억감퇴, 발기부전, 부정맥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증상들이 조금 막 부정맥 이러니까 좀 그런데, 무섭죠. 네, 이렇게 뭐 그렇다고 드신 약을 끊으시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약은 이제 주치의와 상담을 해서 시작하고 끊으셔야 하고요. 그렇죠. 저는 이제 약사로서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코큐텐이라는 약을 드시면, 그러니까 보조제를 드시면 그렇죠. 된다고 이제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들은 사실 콜레스테롤 수치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이 코큐텐이라는 좋은 영양소도 같이 합성을 막으니까 요 보조제를 조금 드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뭐 먹는 그 섭취하는 어떤 그 시간대나 뭐 방법이 있나요? 네, 이게 말이 빠르다. 아, 여러분, 우리 약사님 처음 출연하시라 작은 말에도 원래 긴장되면 또 말이 또 저 원래 좀 빨라지기도 빨라요. 해요. 천천히 네. 할게. 네. 지용성이에요, 이 코큐텐은. 그래서 꼭 식후에 드시는 거를 이제 추천드리고. 그렇군요. 네, 이제 그 코큐텐이 이제 저녁에 드시면은 수면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네. 될 수 있으면 이제 지용성이고 저녁 때 시간에 복용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제 아침이나 점심 때쯤 이제 식후에 네네. 좀 기름진 식사를 하신 후에 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네네네네. 근데 중요한 건데 얘기를 안 했네. 네. 이제 혈전 용해제인 warfarin이라고 있거든요. 네. 와파린이라고도 하시는데 네. 그 약 드시는 분들은 이거 꼭 상담하시고 시작하시길 바래요. 아, 그렇군요. 네. 본인이 지금 이런 혈전 용해제를 드시고 계신다 네네네. 하는 분들은 코큐텐 요 보조제를 먹어도 될까요? 하고 이렇게 상담을 네네네. 한번 해봐야 된다는 네. 거죠. 그러면은 이제 콜레스테롤 약은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드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많은 게 이 당뇨 약이 아닐까. 네, 맞아요. 보통 이 음식들 때문에 당뇨 앓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너무 많죠, 요즘. 네네. 그렇다면 요 당뇨 약을 드시는 분들은 어떤 부분에 또 신경을 써야 되는지요? 이제 당뇨 약 중에서 많이 드시는 게 이제 메트포르민이라는 약인데요. 네. 이제 이 약이 또 아까 그 코큐텐도 감소시키고요. 네. 또 이 약이 코큐텐 뭐 B12, 그래서 바이타민 B12, 네. 폴릭 애시드 그리고 유산균도 많이 이제 다 몸에서 이제 빠져나가는 걸로 알아서 같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굉장히 요런 것들을 또 같이 먹어야 된다 하는데 특별히 뭐 B12 많이들 아시잖아요. 요거는 또 어떤 증상이 좋은지 좀 알려주세요. 네, 이제 B12가 몸에서 부족하면은 이제 손발이 저릿저릿하고 네. 이제 막 따끔따끔하고 왜 우리 신경통이라고 이제 어렸을 때 막 이렇게
쑤신다? 그거 안 해보셨어요? 이렇게 손 이렇게 마디마디 잡아가지고 이렇게 아, 네네. 전기 오게 하는 거. 전기 오게 하는 거. 그런 것처럼 마치 피가 통하지 네, 않고 나이가 나서. 나오죠. 그렇게 그러니까 요즘 깜짝 놀랐어요. 요즘 애들 안 하는 장난. 네. 그런 증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이 B12의 결핍을 의심해 보셔야 돼요. 네네. 아, 그렇군요. 뭐 혈액순환제 이런 걸 드실 것이 아니라 B12부터 먼저 드시보는 거를 저는 추천합니다. 요즘 너무 결핍이 많으세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기도 하고, 이제 그렇다면 막 쩌릿쩌릿하고 쑤시고 그러면 사실 밤에 잠자는 것도 좀 힘들 수 맞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리고 또 뭐 우울증도 올 수 있고, 빈혈도 올 수 있고, 네. 기억염, 감퇴, 뭐 만성 피로, 또 좌골신경통, 또 이제 소위 말하는 입병이 되게 오기 쉬워요. 아,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그렇다면은 이제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요런 것들을 조금 용량을 좀 높여서 이렇게 더 드시거나 그럴 필요가 좀 있겠네요. 그렇죠. 또 이건 또 수용성이라서 너무 많이 드시는 건 항상 독이 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제가 이렇게 또 말씀드리시면 또 이렇게 너무 고용량 들으실까봐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네네. 제가 뭐 아시는 분들 중에서도 고용량 요즘 또 메가도스 한창 유행해가지고 네.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닥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 큰 부작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용성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네. 그렇군요. 어쨌거나 요새는 이제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능들이 좀 저하되는 분들이 많아서 평소에 드시던 양보다는 조금 더 많이씩 드시기는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또 이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이기는 한데 이 약 또는 식습관 때문에 결핍되기 쉬운 것들이 또 뭐가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또 속 쓰릴 때 먹는 위산 과다제 있죠. 네. 요즘 넥시움, 프로토닉스, 펩시드, 프라일로스 이런 거 드시는 분들, 네, 아니면 혈압약 중에서 PRIL, 프릴로 끝나는 약들, 네. 약이 되게 많은데, LOL로 끝나는 약들, 메토프롤롤, 티몰로 이런 약들. 네. 그다음에 물약에서 이제 물약이라고 많이 하는데 몸에서 이제 부종 있으신 분들 이제 물 빼는 약 이런 거 드시는 분들, 퓨어시마이드 이런 거, 네. 피임약, 네. 호르몬제, 여성들 이제 갱년기 여성분들 드시는 이제 네. 에스트로겐 수용체 같은 약들 드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알코올, 이렇게 커피 드시는 분들. 네. 마그네슘이 결핍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아, 이런 류의 약을 드시고 또 이런 음료나 커피를 즐기시는 분들은 네. 마그네슘이 결핍되기 쉽다. 마그네슘이 모자라면 제가 아는 거는 눈떨림? 요 정도. 맞아요. 네네. 네.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마그네슘 부족하면? 마그네슘이 이제 모자라면은 근육에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이제 눈떨림도 오는 거고, 네, 다리에 쥐도 되게 잘 나고, 네. 그리고 이제 마그네슘 결핍을, 근데 또 중요한 게 이게 마그네슘이 이제 근육에 많이 이제 영향을 주는데 근육이 네네. 가장 많은 곳이 이제 심장이니까. 아, 진짜요? 네, 마그네슘이 모자라면은 네네. 심장 근육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죠. 또 이제 정신에도 많이 이제 영향을 줘서 네. 많은 연구에 따르면은 이제 마그네슘이 모자라면은 편두통도 올 수 있고, 우울증, 불면증, 그리고 요즘 브레인 fog이라고 네. 코로나의 후유증으로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네네. 그게 또 그런 머리에 안개 낀 것 같은 느낌이 네. 있으시다면 코로나를 안 걸렸는데 네네. 약간 마그네슘 결핍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면 편두통, 두통, 안개 낀 것 같다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집중력도 현저히 떨어질 수 그럼요. 있겠어요. 그러면 학생들도 공부하거나 직장인들이 회사 일을 할 때 좀 힘들어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한 예로 ADHD라고 하죠. 요즘에 네, 주의력 결핍증 네.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 상당수의 아이들이 이제 마그네슘 결핍이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마그네슘을 이제 공급해 줬을 때 훨씬 더 이제 행동이 좀 더 차분해지고 집중력이 높아졌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연구 자료가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파서 계속 그냥 이렇게 두통약을 먹을 것이 아니라 요렇게 마그네슘이 혹시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법도 하네요. 자, 그렇다면은 잠시 이제 또 쉬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요. 계속해서 나머지 또 질문을 주신 분들도 계셔서 그것도 이렇게 보고 또 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지요. G.O.D가 부릅니다. 하늘색 풍선.
네, 오늘 해피약국 황주엔 약사 모시고 나에게 맞는 건강보조제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진짜 질문이 엄청 많이 올라왔거든요, 약사님. 저희 이거 답해 드리다 보면 시간이 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첫 번째 질문 올라온 것부터 얘기를 해보죠. 8호님께서 올리셨습니다. 약사님 나오신다니 문의드립니다. 제가 먹는 칼슘제 3가지를 물에 녹여 보셨대요. 네네. 물에 녹는 부분이 있고 하얀 가루가 떠 있는 것이 있고 물에 떠 있는 가루를 이렇게 손으로 문질러 보니까 문드러졌대요. 뭉그러졌다고 하나요? 그리고 껍질 부분 말랑한 젤 타입이 녹는 것이 있고 문질러도 그냥 남아 있고 씹어 보니 쫀득 하고 끊기가 힘든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칼슘 타입이 있나 봐요. 네. 어느 것이 좋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제 칼슘제는 그냥 칼슘 죄송합니다. 칼슘만 있는 것도 있고 네. 칼슘이랑 뭐 바이타민 D랑 같이 있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게 어떤 거를 해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간단히 말해서 저희가 먹는 텀스도 칼슘제고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뭐 가루형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걸 보니까 뭐 가루로 되어 파우더형으로 돼 있는 거 한번 물에 녹여 보신 것 같고 네네. 젤로 돼 있는 거 뭐 이렇게 가위로 잘라가지고 한번 해보신 것 같은데 아까 잠시 얘기 드렸지만 이제 아무래도 지용성이 몸에는 더 흡수가 높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젤 안에는 거의 이제 젤로 만든 이유가 안에 이제 액체를 많이 그러니까 기름 같은 거를 많이 새지 말라고. 새지 말라고 캡슐로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뭐 녹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네네. 근데 많은 이렇게 뭐 젤라틴 같은 걸로도 많이 만들고 하니까 그런 거는 몸에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흡수율이 더 높은 건가요? 흡수도 그래서? 높고 그 캡슐은 제 몸에서 이제 소화가 안 돼도 전혀 무방한 거니까 그러니까 괜찮은 무해하다. 무해해요. 네네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이렇게 파우더 타입보다 물에 보이는데 이렇게 잘 녹으니까 내 몸에도 잘 흡수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약간 오류네요. 오히려 지용성이 간단하게 말하면은 네. 너무 많은 기전이 있고 어떤 약을 지금 얘기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제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은 네. 이제 몸에는 흡수가 잘 되는 거는 아무래도 좀 더 지용성이 더 잘 되기는 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어떤 흡수율의 문제인 거지 사실 뭐 영양제가 이건 나쁘고 저건 좋고 그렇죠. 이런 건 아니라는 네. 거죠. 아, 그렇군요. 그 다음에요. 또 하나 이제 저는 콜레스테롤 약을 저녁 식사 후에 먹는데 이게 안 좋은 건가요? 라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이거 맞는 거예요. 원래는 콜레스테롤이 저녁 때 만들어지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약 초기 단계, 그러니까 첫 제너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은 원래 네. 밤에 먹었어야 했었어요. 뭐 심페스타틴이 그 되게 대표적인 건데요. 근데 요즘 새로 나온 것들 뭐 아토바스타틴, 뭐 크레스토 이런 거는 이제 아침에 드셔도 괜찮긴 한데 네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저녁에 까먹고 안 드시고 주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냥 아침에 드셔도 생각날 때. 네, 생각날 때 드셔도 괜찮기는 해요. 근데 원래는 저녁에 먹는 게 답이었어요. 아, 예전에는. 그랬군요. 네. 네, 그러니까 무방하다. 저녁에 드시는 게 맞다. 네. 아, 그리고 이제 7이님께서 또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는 콜레스테롤 약, 갑상선 약, 에스트레돌 호르몬 약 이렇게 3가지를 먹는데 식사 후, 식사 전, 아침, 점심, 저녁 언제 먹어야 할까요? 같이 먹어도 될까요? 아니면 나눠서 먹어야 하나요? 라고 하셨어요.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는 갑상선 약 같은 경우는 아침 일찍 네. 식사 전에 드셔야 돼요. 대충 텀을 조금 한 1시간, 2시간 주시는 게 맞기는 원래는 그게 정답이에요. 네. 네, 뭐 그렇게 힘드시면은 그냥 빈속에 드시는 게 맞고요. 네. 콜레스테롤 약은 아까 얘기 드렸듯이 원래는 저녁에 저녁. 먹는 것이 정답이에요. 네, 너무 또 그게 힘드시면 그냥 네. 뭐 대신 텀을 돌아. 텀을 둬야 돼요. 네. 갑상선 약은 무조건 텀 둬야 돼요. 아. 그리고 갑상선 약을 드실 때는 뭐 우유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면 우유 제품 모든 것들을 다 텀을 두셔서 드시는 게 좋아요. 아, 그렇군요. 네. 네네. 그리고 이제 호르몬제는 저녁에 드시면은 잠이 안 오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일찍 드셔주는 게 좋기는 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갑상선 약이 가장 우선으로 먹고 네. 텀을 둔 뒤에 이제 호르몬제 약들을 드시고 그다음에 뭐 콜레스테롤은 뭐 사실 아침 점심 저녁 상관은 없지만 네. 갑상선 약과는 텀을 확실하게 둬라. 네. 아, 그러면은 많은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영양제도 진짜 뭐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거, 시간차를 둬야 맞아요. 되는 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꽤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그다음에요. 3이님께서 저 당뇨 있어요. 메트포민 1000ml 먹고 있는데 영양제 어떤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저 아까 얘기 드렸던 B12랑 저는 CoQ10 네네. 저는 추천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아까 우리 약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면은 좀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93님께서요. 그럼 마그네슘 구입 시 주의할 사항도 있나요? 라고 하셨어요. 요즘은 이제 뭐 너무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네. 흡수율이 좋은 마그네슘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제가 어느 뭐 사가 좋다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네. 킬레이트 돼 있는 게 좀 흡수율이 많이 높아요. 킬레이트 됐다는 게 뭘까요? 아미노 아신이 붙어가지고 네. 다른 이제 뭐 그냥 어떤 채널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미노 아신 채널로 이렇게 바로 흡수가 돼가지고 훨씬 몸에 더 흡수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네네네. 그리고 뭐 마그네슘 아까 잠깐 이제 쉬는 시간 얘기 드렸는데 네. 그냥 저는 제가 하는 걸로 이제 마그네슘 설파이트인데 이게 앱섬 설트라고 아마 여성분들은 꽤 아실 거예요. 그냥 어느 슈퍼를 가도 앱섬이라고 이제 뭐 EPSOM 네. 팔거든요. 그렇게 네. 비싸지도 않고 그냥 목욕물에 한 컵 정도 이렇게 풀어서 네. 저녁에 반식욕 같이 해주시면 이제 화가 많으신 분들은 화도 좀 마음이 안정이 되고 네네. 잠도 솔솔 자고 그러니까 진정되는 효과. 네, 정말 좋아요. 그리고 네. 피부에도 좋고 어허. 이 모든 이제 이 피부로 아주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되게 좋아요. 네, 그렇군요. 요거를 또 함께 해주면 또 좋다. 좋다. 저는 되게 좋아해요. 아, 뭐 그렇군요. 근데 잠깐 이제 마그네슘 드시면 안 되는 분들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뭐 모든 약이 그렇지만 신장 안 좋으신 분들 근데 뭐 나 신장이 안 좋은 것 같아 이런 게 아니라 진단을 아예 받으신 진단을 받으신 분들 네. 간이 안 좋으신 분들 음. 그리고 근무력증이라고 병명이 있어요. 아예 이제 네. 네, 근육이 원래 이제 마그네슘이 근육 이완을 시켜서 근무력증이 있으신 분은 더 심해지실 수 있어요. 이것도 네. 진단 받으신 분들. 네. 그리고 이제 섬액이라고 하죠. 맥박이 이제 좀 느리게 뛰시는 분들. 네, 네. 이것도 진단 받으신 분들 다. 음.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진단 받으신 분들. 그렇죠. 자기의 추측이 아닙니다. 네, 추측 아니고 네. 저혈압. 음. 아주 좀 나 100에 90이야 이 정도가 아니라 막 네. 60에 뭐 이렇게 엄청 낮으신 분들 계시거든요. 네, 네.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부정맥이 뭐 이게 저도 찾아본 건데 방실 차단 부정맥이라고 있대요. 네네. 저도 이거는 영어로는 뭔지 제가 찾아봐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심전도 하면은 이제 심전도를 받으셨을 때 의사가 이제 본인은 방실 차단 부정맥이 있으십니다라고 진단 받으신 분들은 네. 주의해서 섭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사실 지금 우리 약사님께서 말씀을 어느 정도 해주셨어요. 08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기저질환 약을 복용할 때 먹으면 안 되는 영양제도 좀 말씀해 주세요라고 했어요. 뭐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이런 약들을 드시는데 함께 먹으면 안 되는 보조제 같은 게 있나요? 너무 많은데 이거는 이제 약간 대표적인 거? 대표적인 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전 용해제 드시고 네.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warfarin 드시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아마 약국에서도 얘기를 했고 의사분들도 얘기를 했을 건데 그분들은 보조제를 선택할 때 상당히 이제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혈전 용해를 많이 막는 요인이 많기 때문에 네네. 반대로 더 뭐 용해를 더 빠르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더 뭐 피가 잘 나거나 피가 네네. 굳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꼭 이제 상담을 하신 후에 그리고 이제 콜레스테롤 약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네. 자몽 주스 많이 먹지 말라고. 네.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이게 또 약을 바꾸시는 분들도 이제 계시고 그러다 네. 보니 저는 그냥 될 수 있으면 드시지 말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걸 네네. 또 까먹고 또 드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맞아요. 뭐 자몽을 좋아하시던 분이라면 습관적으로 네. 드실 수도 있는 그럼요, 거니까. 그럼요. 아, 그렇군요. 그 다음에요. 보니까 40대에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하는 영양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중년이 된다면 중년이 되어서 우리가 좀 요것만큼은 좀 챙겨 먹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의 나이대가 비슷한데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 비타민은 뭐 기본으로 다들 많이 드시는데 제가 먹는 거를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제가 먹는 게 뭐 이뮤맥스라고 제가 먹는 약이 또 뭐 그냥 있고 네. 또 비타민 D 먹고요. 네. 유산균 먹고요.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비타민 B12를 따로 먹어요. 네. B 컴플렉스를 먹고 B12를 따로 먹어요. 따로. 네,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와인 한 잔 하는 거 너무 좋아해서 뭐 이게
꼭 고주망태가 될 정도로 많이 먹어야지만 이걸 먹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알코올을 거의 이제 뭐 와인 한 잔이라도 많이 뭐 일주일에 뭐 한 3번 이상 드신다. 네네. 나는 좀 즐기는 편이다. 네, 꼭 많이 막 취할 정도로 마셔야지만 결핍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군요. 네, 그거를 이렇게 즐기시는 분들, 그리고 뭐 커피, 저같이 커피나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요즘 분들은 거의 커피 많이 네, 드시니까. 그런 분들은 거의 비타민 B가 좀 필요하세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그럼 저는 비타민 B12로 좀 에너지 생성하겠다고 아침에 또 따로 하나 더 먹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비타민 D, 유산균, B12, 뭐, 요 정도는 이제 우리가 뭐, 음주를 조금 한다거나, 커피, 뭐, 그러니까 카페인 들어간 그런 네. 것들을 좀 드시는 분들은 요런 게 좀 네, 엑스트라로. 탄닌이 있는 거.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홍차, 네네. 녹차 뭐 이런 거. 그렇다면은 조금 더 가서 왜 소다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아, 소다는 뭐 또 제가 엄청 좋아. 남편이 소다를 너무 좋아해요. 신세대. 소다 없이는 살 수 없을 그러니까 물 정도로. 대신 소다를 드시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아, 저희 남편이 같은 분을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진짜 이게 꿀팁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소다를 많이 즐겨 하시는 또 요새 어린 친구들도 청소년들도 소다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어떤 영양제를 좀 먹어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남편도 소다를 너무 좋아하고 네. 집에 항상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솔직히 막 먹게 되고 옆에 있으니까. 옆에 있으니까 핑계김에. 네. 근데 이제 이러신 분들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커피, 홍차 이런 거랑 네. 그런 분들 또 이제 또 소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몸에 그 phosphoric acid, 그 인산이라고 하죠. 네네.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 몸을 되게 많이 좀 약간 산성같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칼슘이 소비가 되기 쉬워요. 그러니까 칼슘을 좀 더 섭취해 주시는 게 좋고. 맞아요. 콜라 많이 먹으면 뭐 뼈가 삭어, 뼈가 녹아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이게 꼭 뭐 뼈가 그거 뭐 삭는다고는 할 수는 그럴 없지만. 정도로. 네. 뼈가 삭지는 않지만 네. 뭐 실험해봤다. 뭐 저도 해봤거든요. 뭐 옛날에 뭐 콜라 뭐 넣고 뭐 네네. 뭐 이가 삭는다더라.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 썩는 거는 확실해요. 썩는 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또 뭐 칼슘을 드시는 거를 칼슘을 따로 드시는 것을 저는 이제 아무래도 조금 빠져나가게 하거나 그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니까 칼슘 보조제를 조금 먹는 게 네. 좋다. 그리고 또 요즘은 뭐 다이어트 콜라도 많이 드시지만 네네. 또 그냥 콜라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맞아요. 오리지널. 맛있죠. 그거는 당연히 과당의 함량이 상당히 높으니까 네. 몸에 좋을 수가 없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시간이, 역사님 거의 다 됐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좀 당부하고 싶은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요즘 코로나 시대 요거만큼은 좀 잘 주의해 주시고, 뭐 해주세요. 당부의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코로나 시작됐을 때 뭐 분명히 아마 약국 가셔서 아연 찾으셨을 거예요. 네, 저도요. 아연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아마. 맞아요. 근데 정말 아연이 너무 좋은 이제 보조제 중에 하나예요. 네. 아연은 그냥 뭐 아연은 저희 몸에 생화학 반응을 하는데 한 300개 효소가 있다고 치면은 정말 효소가 많은데 그 300개 효소에 다 관여를 할 정도로 아연이 없으면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은 네. 정말 내 몸이 정말 하나하나 지금 조금씩 무너질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네. 이제 이 마연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뭐 세포 분열에도 네. 많은 역할을 하고 단백질 합성, 또 면역력, 네. 또 뭐 인자인 효소들, DNA 합성, 그리고 또 정상적인 뭐 성생활, 네. 또 요즘 또 불임 부부 많잖아요. 맞아요. 저는 정말로 아연 남자분들 꼭 드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네. 정말 중요해요. 또 아이들은 이게 없으면 또 성장 지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연은 정말 모두에게 뭐 남녀노소 다 필요하고 또 특히 네. 어르신들 분들은 또 이 아연이 그냥 자연적으로 노화가 되면서 좀 젊은 이들보다는 좀 더 줄어드는군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더 면역력도 좀 더 떨어지고 네네. 단백질 합성도 좀 떨어지고 그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좀 이 아연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하다고 약사님 다음에 꼭 다시 나와주세요. 라면서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셨네요. 오늘 아마 들으신 모든 청취자분들 많이 도움 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